네, 1월 10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에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별 장세예요. 네.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 또 고민이 되는 네. 시점인데 오늘 오후장 레시피를 저기 스탁벅스 가서 세워보고 그 전에 앞서 오늘 장을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오전에 저는 이제 무건 수행을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장이 너무 할 말 없이 조정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뭐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도 빠지고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미끄러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조정받고 있고 CES 이제 개막했는데 아무래도 또 AI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 세론 뉴스 되면서 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AI 관련주들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테마가 아주 좀 빠르게 순환매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지수가 또 극적으로 또 V자 반등을 한번 해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좀 하면서 네. 들어가서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장을 키워드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네. 자, 아무래도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네. 키워드를 좀 더 꼼꼼하게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24 CES가 어쨌든 개막을 했어요. 네. 오늘 우리 매일경제TV가 그 현지에 또 기자도 파견하고 해가지고 막 맞아요. 전화 연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이 CES 개막했는데 분위기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항상 뭐 그래 왔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거의 한 500개 가까운 이제 기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전 세계 이제 150개 국가에서 4,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500개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이다. 오. 비율로만 따져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IT 강국이구나. 싹쓸었네요. 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CES가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분명히 이번에 이제 참여한 기업들이 뭔가 이제 가치적인 결과물을 좀 내놓지 않을까. 특히 로봇, 자율주행, 또 그걸 아우르는 AI라고 하는 이 키워드 속에서 많은 이제 수혜주들이 저는 탄생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너무 세론 뉴스에 대한 이제 우려를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번 주 내내 지속적으로 좀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VR 붙이지 마. 요거는 이제 애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이제 비전 프로 출시 일정이 이제 공개가 좀 되면서 맞아요. 어제 맥세트를 그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한 얼마 안 있다가 그 비전 프로 출시 일정 확정 소식에 그렇죠. 또 막 네. 엑셀 관련주들 차라리 급등하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걸 그랬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네. 자이언트 스텝하고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맥스트라든지 맥스 100원 모자라서 맞습니다. 목표가 100원 모자라서 이제 아유. 목표가 터치가 안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애플 비전 프로 이슈로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들어오다가 지금 대부분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좀 됐는데 하락의 빌미가 됐었을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기사를 제가 하나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애플이 비전 프로에다가 AR이라든지 VR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건 AR, VR하고는 차원이 다른 공간 컴퓨팅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애플 입장에서는 공간 컴퓨팅 얘기를 하지만 결국 AR, VR, XR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어차피 이게 테마가 순환매하면서 낙폭 가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내일 또 차익 실현 물량도 좀 소화를 좀 해주면서 본격적인 또 수혜가 예상되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 이런 종목들이 또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게 우리 국내 증시에 가장 좀 뼈아픈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디커플링. 들어요. 결국은 또 디커플링. 그쵸. 오늘도 미국의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네. 왜 우리 삼성전자는 혼자 빠지고 있냐? 그러니까 약간 오전장에 뭐 빨간불 킬랑말랑 하더니 맞아요. 스르르르르. 네, 상승 전환이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 기관들이 네. 삼성전자를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도 약세, SK 하이닉스도 약세. 물론 오늘 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락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밀려버리니까 이게 실적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건가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지난주부터 원달러 환율이 거의 한 2주 동안에 최저점 대비하면 30원이 넘게 올랐고 일주일 동안에만 15원 정도가 이제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환율이 지나치게 이제 올라갔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됐다라는 반증이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환율이 떨어질 때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기계적인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거다. 이걸 무슨 업황과 결부되어 있는 매도 혹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결부되어 있는 매도로 보시진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받으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오늘은 뭐 HBM 관련주라든지 CXL 관련주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든지 대부분 다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의 어떤 외국인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이 구간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또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디커플링이라는 키워드 뼈 아프긴 합니다만 이걸 또 우리가 신중하게 또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남은 오후장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후장 레시피까지 저희가 세워볼게요. 네,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빅테크가 주목하는 분야.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하고 관계가 있는 기업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CES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동시에 열리다 보니까 이게 좀 엇갈려가지고 한 일주일이라도 좀 차이를 두고 열렸으면 좋은데 두 개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슈가 좀 분산되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냉철하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뭐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지, CES에서는 뭐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지 결국은 우리가 올해도 반도체라든지 IT 관련된 종목들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AI 관련된 종목들을 1년 내내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뭐 주가의 하루하루 등락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그런 신기술과 관련된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이런 대형 이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작년에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초대박이 났던 것처럼 과연 올해는 빅테크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디에다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쪽 분야에서 또 다른 텐베거 종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관련된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그 분야 내에서 또 우리가 좀 예측할 만한 그런 이슈를 미리 좀 선점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영민 매니저님이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로 확인해 보도록 네. 할게요. 그럼 일단 먼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1월 4일 딱 지난주 한 일주일 조금 안 됐거든요. 네. 마음 AI부터 보도록 할게요. 챗봇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 제가 두 종목을 리뷰를 해드릴 건데 이 네. 두 종목 다 이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눌림목 공략. 첫 번째 시세 파동을 놓치신 분들은 네. 오늘 요 종목들을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런 차원에서 리뷰 종목을 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마음 AI인데 요 종목도 소개해드리자마자 그냥 이틀 만에 목표가 3만 원 그냥 시원하게 뚫어가지고 거의 한 19% 가까운 최고가 대비 이제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는데 마음 AI뿐만 아니라 뭐 솔트룩스라든지 오늘도 지금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 듯하지만 어쨌든 CES가 진행되는 내내 AI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또 들을 수밖에 없고 온 디바이스 AI 이제 개인이 쓰는 개별 디바이스에도 생성형 AI가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최적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AI가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음 AI가 작년에 워브라고 하는 자체 생성형 AI를 이제 출시를 했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어떤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지금 3거래일 동안에 약간 음봉 조정받으면서 눌림목을 딱 받고 있거든요. 5일선 이격 조정이 오늘 아주 이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장중에 29,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재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음 AI를 혹시나 첫 번째 파동에서 좀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좀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가 CXL 관련 테마주로 네. 에이직랜드 볼게요. 이 종목 최근에 CXL 테마도 삼성전자의 조정과 함께 조금 쉬어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구간에서 또 눌림목 전략 필요할까요? 네. 반도체 종목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좀 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가라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요럴 때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직랜드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면 딱 21선, 신규 상장된 종목이긴 합니다만 21선 추세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요런 추세대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부딪히자마자 급등, 여기에 부딪히면 급등, 또 이번에 여기서 부딪혀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요때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었거든요. 요때 급등이 나오고 또 제자리까지 흘러내려서 21선 지금 눌림목에 딱 부딪힌 자리거든요. 5만 원부터 5만 3천 원 자리는 딱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21선 이제 이격 조정이 딱 진행이 좀 되고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는 저점을 조금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정도 부근에서 또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 보신다면 충분히 뭐 전고점만 노려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받는 게 악재 때문이 아니다. 아니 대장주 엔비디아가 이렇게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빠진다.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물론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또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이제 개선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 어떤 생태계의 조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팹리스 기업들,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에이직랜드하고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오늘의 또 눌림목을 오히려 이제 조정 시 매수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리뷰 종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를 좀 보자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떤 분야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네. 엔비디아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제약 제약바이오 기업이에요. 네네. 현재가가 5만 1,000원이거든요.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엔비디아가 CES가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실제로 엔비디아가 투자한 이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현지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AI 이제 솔루션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이제 발굴해내는 후보 물질들이 신약 개발의 이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이런 헬스케어 관련 매출이 10억 달러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반도체만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런 반도체, 첨단 반도체와 AI가 쓰이는 이제 광범위한 분야로 응용 산업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AI라는 키워드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결국 루닉과 같은 이런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올해 제약바이오 산업 안에서 또 다른 이제 기술 트렌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신약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면역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주목을 좀 받겠습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AI라는 단어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나 AI 신약 개발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보로노이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보로노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로노믹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로노믹스는 이 AI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로노믹스는 자체적으로 이제 약물 설계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포와 이제 동물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내부에 이제 랩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제 4,000종이 넘는 이제 합성 물질들을 합성을 해가지고 무려 55만 개 이상의 이제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결국은 이 빅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광범위하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약 후보 물질의 이제 성과가 판가름이 된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투자한 이 바이오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억 개가 넘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광범위한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보로노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대기업도 그렇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AI가 응용된 이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저는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대규모 M&A라든지 투자, MOU 이런 것들이 많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독보적인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로노이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8월, 9월까지가 아주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었던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대감. 근데 이제 기술 이전이 딱 나오자마자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미끄러졌잖아요. 3만 원 초반까지 이제 주저앉았다가 최근에야 이제 주가가 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봉보다는 주봉을 기준으로 보면 명확한 이제 추세가 보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바닥을 찍자마자 상당히 좀 강한 이제 상승 트렌드로 이제 변곡점이 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확실히 상방 턴어라운드가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고점 6만 원, 7만 원까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모멘텀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과 관련된 모멘텀, 또 하나는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주가를 좀 들어올릴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5만 8천 원,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빅테크가 주목하는 분야로 AI 신약 개발을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오늘 보로노이를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이제 두 번째 분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두 번째는 우리 대기업이 이제 주목하는 기업. 네. 현재가 18만 9천 원 현재가로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ES가 이제 가전 박람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CES에 가장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오히려 모빌리티 쪽이에요. LLM 무슨 맞습니다. 자동차 맞아요. 네, 이 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오늘 또 기사 나온 것 중에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네. 디스플레이의 어떤 시안, LG 디스플레이의 시안을 써가지고 운전석 전체를 그냥 디스플레이로 뒤덮어 놓은 이제 자동차도 와. 이제 시연이 됐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미래차, 우리가 이걸 이제 자동차라고 표현하면 왠지 모르게 이제 좀 촌스러운 느낌이 좀 드는데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뭐 영어를 이렇게 사회주의 아니에요?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모빌리티라고 이제 부르면 이게 뭔가 좀 현대적이고 좀 첨단의 뭔가가 이제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 자동차가 왜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이냐면 지금 현재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결국 미래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탑재되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이제 기능을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기아차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이제 취급하는 계열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지도, 그다음에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 강화, 대외 사업 확대, AAM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현대 오토에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정의선 회장이 현대 기아차 그룹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또 수소차, 사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아무도 이제 투자를 하지 않을 때 지금 투자를 해놔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고 수소차와 이제 미래차 전략을 위해서 현대차가 지금 SDV 전략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 새로운 이제 미래 모빌리티 중에 하나로 PBV 이런 얘기들 화두를 지금 계속 던져놓고 있거든요. 그런 화두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동차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인포테인먼트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바로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이 담당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은 현대 오토에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이번 CES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 반도체 칩에 대한 또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2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였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고요. 어제 녹색 밴드라고 말씀드리니까 녹색이 뭐야라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네이땡 밴드 하면 이제 더 잘 아실 건데 네이땡 밴드에 들어가서 김영민 매니저 밴드를 찾으시면 무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셔야 될 만한 중요한 이슈들과 종목에 대한 이제 분석 자료들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든든한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